오는 10월에 강서구청장 네.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 5월에 대법에서 실형을 받으면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10월에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에 전초전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의 민심이 어떤지, 특히 강서 같은 경우는 야세가 강한 데랍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는 무공천이라고 했죠. 그런 입장을 취해왔었죠. 예, 처벌받은 사람은 예. 공천 안 한다는, 예. 뭐 민주당은 잘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민주당이 박원순, 오거돈 물러나고 재보선 때 공천했을 때 엄청나게 민주당을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는 예. 대법에서 무죄가 아니고 유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에 이쪽 책임 있는데 공천을 하는 게 내로남불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야. 김태우 전 구청장이 어떤 파렴치범, 그다음 이재명 대표 같은 범죄, 예. 이런 걸로 처벌받았으면은, 그리고 박원순이나 오거돈 같은 걸로 받았으면은 저는 공천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죠. 네, 맞는데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 처벌받은 건 있죠.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누구죠? 유재수. 유재수인가요? 예, 감찰 무마 사건.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를. 그리고 블랙리스트. 예, 다 터뜨린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공익제보거든요. 공익제보죠.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아니 얼마나 그 눈에 가시겠어요. 예, 김태우가. 그리고 계속 터뜨릴 수도 있고 청와대에 근무했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또 민정수석실에 있었으면 첩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공직자 예, 이런 거. 예. 그러면은 그때 검사들은 빨리 김태우 입을 막아야 된다. 예. 그래서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잡아넣은 거. 예, 잡아넣은 거죠. 그거는 저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 공익 제보가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김태우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인가요? 예. 예, 행정관이 그런 일을 한 거는 어떤 자기의 영달을, 그때는 구청장 나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거 그렇죠. 들었을 때는 예. 자기가 분노하고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한 어떤 신념에 의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덜컥 기소하고, 그 다음 또 법원에서는 그걸 전부 다 일부 유죄였죠. 뭐 딴 것도 기소했는데, 그거 또 대법원에서는 뭐 최강욱 뭐 이런 건 아직 뭐 한참 남았는데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 상고기각해가지고 예. 구청장 자리를 떨어지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이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검찰의 행태는 어떤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 예. 자기들은 아니라 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있죠. 그 검찰의 판단이 유죄가 맞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런 공익적인 면 이런 걸 해가지고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야 되는 사안이에요. 예. 그렇다. 그런데 이걸 굳이 기소해가지고 예. 이럼으로써 사실은 우리 공직자 내부의 비리에 관해서 앞으로 말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예. 이러면 앞으로 공익 제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가 자꾸 혼탁해지는 겁니다. 예. 맑아지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태우 구청장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여러 가지 범죄 행위자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김태우 구청장을 제 생각에는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아직 출마는 아니죠. 출마 예정자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상태. 국민의힘 예비 후보라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그 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공천 안 하겠다는 거죠. 예,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거기 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 승리가 불확실하니까 괜히 떨어지면은 지도부 책임만 지니까 무공천한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뒷심이 물러갖고 무슨 지도부냐고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옳은 소리예요. 정정당당하게 공천을 하면 되는데 공천을 지금 계속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김태우 후보는 8월 18일 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공천을 안 주면 자기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그렇고. 지금 고 교수님 말씀이 맞다면은 김태우 후보 그 국민의힘 공천해야 떳떳하게.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떳떳하게 이거 잘못된 처벌을 해가지고 사면 복권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3개월 만에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시켰어요. 그런 정도의 정당성이 있다면은 김태우 후보가 처벌받은 게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오히려 김태우 후보를 국민의힘의 후보로 해가지고 강서 구민들의 어떤 판단을 받아야죠. 판단도 받기 전에 무슨 그 김태우 후보가 아마 상대방한테 공격을 많이 하겠죠. 어떤 그 전과자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건 떳떳한 전과자. 그러니까요. 떳떳한 전과자지만 그쪽에서는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게 그렇지 않아도 강서구가 사실 이때가 8번의 선거에서 국민의힘 쪽에 3번 정도 당선되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진보 성향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도 강서에 3개 선거구가 전부 3명 다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야권 강세 지역이니까 만일에 김태우 후보를 공천했다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 강서구청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공천해가지고 안 되면 그 선거 국민들의 판단이 이쪽을 지지한다는 건데 지도부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리고 지금 지지율도 거의 박빙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나오려는 고모시던데 보니까. 지금 지지율은 31일 날 리얼미터에 나온 거 보면은 이 김태우 예비 후보죠. 그냥 편의상 후보라고 하면은 29.9. 그다음에 민주당 측에 아직도 여기도 뭐 이 공천은 된 건 아닙니다만은 후보가 많더라고요. 전략 공천이 예상되는 진교훈. 진씨도 참. 진교훈. 경찰청 차장 출신입니다. 이 예비 후보가 30.1. 아주 박빙이야. 박빙이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8월 28일에서 9일 날 한 것 보면은 여기는 오히려 김태우 후보가 32.9, 진교훈 후보가 29.7.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초박빙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을 해볼까? 이렇게 지금 기류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안 해가지고 저는 김태우 후보는 무조건 무소속 나온다 봅니다. 안 해주면은 자기 명예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진보 성향의 다른 후보들 꼭 더불어민주당 말고 지지율을 합치니까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다 합치면 많죠. 진보 쪽이. 그래서 진보 쪽이 만일 단일화를 하고 이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후보를 공천 안 해가 무소속으로 나오고 국민의힘이 공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김태우 후보가 탈당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 강서구청 자리 뺏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뭐 강서구청장 뺏기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기서 어차피 선거 얘기가 어려운데 괜히 져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그것이 또 이어지는 그런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데 그러면 선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선거에서 지고 이기는 게 다반사지. 지금 최근에서 이렇게 여론조사가 김태우 후보한테 박빙으로 나오니까 이제서 공천을 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서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적입니까? 그리고 당 지도부라면 좀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죠.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방탄이니 어째 욕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항상 그 어떤 기회주의적인 보수가 그 보수의 정치 지도자들이 욕먹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기회주의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꽃길만 걸어오니까 어떤 눈치를 봐갖고 어느 쪽에 줄을 섰다. 게 낫겠느냐 이러는데 또 이길 것 같은 쪽에 손들어주고 그런 거예요. 야당은 사실은 우리 야권 욕도 많이 하지만 야권은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뭐 과거 특히 DJ나 YS 노무현 대통령 보세요. 자기가 떨어질 줄 알면서 부산에서 나가 떨어지고 막 서울 놔두고 종로에서 떨어지고 이기고도 또 부산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결기를 보일 때 국민들이 정당 같은 정당, 지도자다운 지도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 김태우 이 후보를 놓고는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어. 이게 지금 우리 지도부 좀 위상이 추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지지율이 아까도 많이 높아지긴 졌지만 그것은 이제 저 갤럽에서 나온 네. 거고 또 리얼미터는 또 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보니까 국민의힘이 있죠. 어떤 그 국민 지지를 못 받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거는 이런 그 어떤 기회주의 행태 예. 이런 게 지도부의 어떤 이런 그 행태가 결국 실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보니까 그 무당파가 한 30 몇 프로 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양당에 다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설사 떨어지더라도 그럼요. 장렬하게 전사하면요. 그리고 박빙으로 떨어지면은 그렇죠. 저기 야세에 가서 저렇게 선전했다. 선전하면 우리가 네. 충분히 조금만 총선에서 더, 예.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국민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되고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지도자가 아니죠. 아니죠.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여당 지도부에서 공천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언론에 부각이 되고 보도가 되면은 전략적 측면에서 김태우를 띄워주는 그런 측면은 있거든요. 그것도 있네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 기사화가 되잖아요. 역시 저보다 한 수 위십니다. 정치인들도 또 거기다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공천하라 하고 네, 막 또 떠들고 그러니까 자꾸 김태우가 부각되고 네, 언론에 부각되고. 부각될수록 현지에 있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 대단한 사람인 모양이다. 뭐 건물들까지도 뭐 그냥 이렇게 나서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노렸다 하면 참 그 측면이 그런 측면으로 노렸다. 가면 아주 정말 그건 아주 우호적으로 고도의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해 준 겁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나 여러 사람들 그 면면을 볼 때는 괜히 공천했다가 이거 망신당하고 우리들만 그냥 죽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지금 단기 필마라도 이런데 예. 국민의힘이 공천을 해가지고 어떤 그 억울했다는 예. 그러니까 처벌받고 대법원에서 판결 나가지고 그런 걸 많이 띄워주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고 당선될 야세에서 당선됐다면 그 바람으로 서울 시내 전체를 그렇죠. 뒤엎을 수도 있어요. 총선까지 몰고 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의 바람이 될 10월 수 아닙니까? 네, 10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기는 바람에 예. 어떤 그 지금 여권이 결집하게 되고 지금 살아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결국 대선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10월이 예. 단순한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로 끝이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어떤 그 당원들이라든가 전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의욕이 생기고. 그 어려운 데서 당선되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다 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마나 질 거다. 이러면 의욕이 없어져요.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끝나버려요. 이 전쟁에서도 그렇지만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에 김태우 이 양반을 공천해가지고 만일에 된다든가 예. 안 되더라도 거의 선전해가지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떤 용기를 가질 것이고 예. 그 용기가 내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